우리 건강의 핵심인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지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특히 바이러스와 감기 같은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력 관리의 기본 원리부터 최신 연구로 밝혀진 방법까지 모두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따라하셔도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1순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면역력은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 같은 병원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외부 유해 물질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하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만약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염증성 질환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높으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잘 막아낼 수 있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를 막는 정도를 넘어 각종 만성 질환 예방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몸이 자주 지치시나요? 그 원인이 이 네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불균형도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면역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 역시 면역력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수면은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집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과음도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흡연은 호흡기 건강을 해치고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며 과음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종종 초기에는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감기를 포함한 각종 호흡기 감염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이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방어하는 1차 방어선, 특히 백혈구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퇴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은 매년 1, 2회의 감기에 걸리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자주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신체는 신속하게 혈소판을 동원해 지혈하고 백혈구를 통해 감염을 방어하며 이후 조직 재생을 통해 피부가 복구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백혈구의 수나 기능이 약해져 상처가 쉽게 덧나거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처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고름이 생기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합니다. 만성 염증 상태는 체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어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하며 이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역 세포의 약 70%는 장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면역력 저하는 장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과 같은 소화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유해균이 증가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의 균형이 무너져 몸이 무해한 물질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가면역 반응에 가깝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강 내에 염증이 잘 생기며 이는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구내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저하는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각질층의 재생을 저해하여 피부 트러블, 여드름, 건조함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심각한 경우 면역세포의 활성이 감소하면서 모낭에도 영향을 미쳐 탈모 증상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몸의 자율신 경계가 불안정해지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빈번한 오한이나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체계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구강 내 세균 증식이 억제되지 않아 잇몸 염증이나 구강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은 면역 세포에 의해 일정 수준 억제되지만 면역력 약화 시 이 균형이 깨지면서 치주염이나 구내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명상, 호흡법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세포는 수면 중에 활발히 재생되므로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 D와 같은 면역력 강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통해 체내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 저하는 흔히 피로감, 감염 반복 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질환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데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는 면역력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로 밝혀진 효과적인 방법들도 많이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면역력의 70%가 이곳에 있습니다. 장만 관리해도 감기 걸릴 일이 없어요.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약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된다는 뜻이죠. 장이 건강하면 면역 세포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의 발효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또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곡물을 충분히 섭취해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내 환경이 건조해지면서 유익균의 활동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단순한 비타민이라고요? 비타민 D만 챙겨도 면역력 강화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 세포가 활발히 활동하지 못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햇볕 쬐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오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어보세요.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햇볕을 쬐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보충해보세요.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면역 반응이 활발해지고 감기나 독감 발생 확률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비결? 바로 이 음식들에 있습니다. 과일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씩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좋습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등은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매일 과일 한두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면역력은 무너집니다. 간단한 관리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먼저,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5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명상을 해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또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체내 산소가 늘어나면서 면역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 하나로 면역력이 2배 강해집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30분 정도만 투자해보세요.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면역세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되는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만 먹어도 감기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늘을 요리에 곁들이면 면역세포의 활동을 높여주고 체내 염증 반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생강차는 목감기와 인후염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고구마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바이러스 침입을 방어해줍니다. 버섯류도 면역력에 좋습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해줍니다.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철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일상 속에서 면역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10분 운동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세요. 수분이 충분해야 면역세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 한 줌과 과일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자기 전 심호흡과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몸이 편안해야 면역세포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면역력을 관리해 바이러스로부터 철벽 방어를 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건강 1순위와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